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황과 외신 소식들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 랠리의 열기 아직 남아있는가? 이것에 대한 눈치를 좀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CPI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와준 점은 긍정적이었죠. 네, CPI가 예상에 부합하자 또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또 새로운 힌트를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의 힘도 전해주고 금리 인하 기조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발표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혹여나 이게 높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우려하던 투자자들을 달래기에는 충분했던 데이터였습니다. 그 덕분에 3대 지수는 이 막판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보합 정도의 수준은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CPI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자 이 12월 FOMC에서의 스몰컷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2월 FOMC 스몰컷에 대한 확률이 이 CME 페드워치 툴의 50%대 후반으로 반영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물가지수가 나온 이후에 80%대까지 다시금 치솟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물 금리는 내렸습니다. 이 미국의 2년물 채권 금리 CPI가 발표됐던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7bp, 8bp가량의 급락세가 포착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7베이시스 포인트 급락한 4.29%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CPI 발표 이후에 포착됐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의 질주가 되겠는데요.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수익을 내고 배당을 주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미래의 성장성 혹은 미래의 수요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보다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이 트럼프의 수혜 자산으로서의 기대감, 이 더블 호재가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장중 한때에 93,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9만 달러 선 아래로 반락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면서 장중에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잠시 동안에 세계 7대 자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질주 과연 어디까지 갈지 계속 지켜보셔야겠네요.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보겠습니다. 반도체 테마, 인텔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AMD가 있는데요. 전체 인력 가운데 4% 구조조정에 나서겠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AI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애플 이슈도 점검해 봅니다. 0.5%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에버코어 ISI 측이 2025년 유망주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에 아이폰에 탑재되는 AI 기능들이 더 강화되면서 아이폰 17까지는 교체 주기를 촉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코멘트를 내비치고 있고요. 목표가는 $300,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33%의 업사이드입니다. 그리고 빅테크주 가운데서는 아마존의 주가가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초저가 상품 웹스토어를 오픈한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아마존 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하더라고요. 이제 미국 안에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테무, 쉬인, 이런 것들을 겨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시죠. 오늘도 우주항공 테마가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호실적을 발표했던 로켓랩의 경우에는 오늘 역시도 30%의
추가 강세를 나타내줬고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켓랩에 비해서 규모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작은 기업인데요. 그런데 위성을 제조하고 있고 스페이스X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이용해서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위성으로 이 모바일용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랠리까지 펼치면서 오늘 15%의 주가 급등세에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입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우리 시간 아침쯤에 나왔었죠. 기존의 50억 달러에서 이제는 58억 달러로 확대가 되면서 총 투자 규모가 우리 돈 8조 원대에 달하게 됐습니다. 리비안은 애프터마켓에서의 폭등 흐름을 오늘 정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3.7%의 급등세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에코캡이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하루 일찍 시세를 받아갔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입니다. 3분기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1% 뛰어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강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실적 수치는 보시다시피 매출과 EPS 모두 미스가 났습니다만 4분기 가이던스를 강력하게 제시해준 덕분에 주가는 오늘 11.4% 뛰어오른 46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입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60%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와 어느 정도 부합했다는 점, 그 부분이 시장에 강세를 주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습니다. 지난 9월 2.4%에서 0.2%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올라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주거비, 식료품 가격 상승이 지난달 근원 CPI의 상승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이번 달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에 만족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CPI, PPI, CPI 그리고 근원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10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6% 상승했고요. 근원 CPI는 3.3%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하게 해줬습니다. 이전에 체리탱커와 살펴봤다시피 패드워치에 따른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50%대 정도였는데 이 CPI가 공개된 이후에 80% 후반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자신감이 좀 붙은 듯해 보이는데요. 이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이번에 공개된 CPI가 금리 인하 기조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다소 진정시켜줬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자세히 살펴보면 10월 CPI가 3개월 연속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가 올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신감을 줬지만 내년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원 CPI도 3%대 이 수치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잘 되고 있다,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엔 어렵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불안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파월 의장은 조금 더 안정시키는 듯한 대사를 던졌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진정세 길게 보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울퉁불퉁하게 진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의 부정적인 수치가 전반적인 기조를 꺾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계속해서 내비쳤습니다. 이에 캐피털 이코노믹스 역시나 전반적인 추세는 긍정적이다라고 던졌는데요. 이번 달 CPI가 조금 높게 나온 것은 10월 CPI가 높은 것은 전년의 10월이 너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좀 부각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는 PPI 그리고 다음 달 CPI까지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 물가 상승, 물가 하락세와 함께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 시점에 또 변수로 떠오르는 것은 단연 트럼프의 정책일 것 같습니다. 지금 CNBC 측에 따르면 이 레드 스윕, 이 공화당의 승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정책과 공약이 다소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라던가 대규모 관세가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단연 떠오를 텐데요.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지금 레드 스윕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이전부터 2025년 말쯤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다시 3%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우선 내일 PPI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제 포털에서는 소프트뱅크의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어깨를 두른 아주 다정한 사진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두 회사가 강력하게 협력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듯해 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새로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구축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장착한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 이후에는 그레이스 블랙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I를 이용한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우선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AI에 관련해서 아주 크게 한방 대규모의 투자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확보한 군자금의 일환에서 AI에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소프트뱅크가 만들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AI 가속기 칩을 결합해서 특히나 엔비디아의 설비를 사용해서 AI 통신망까지 구축한다라고 한다면 다소 강력한 기조로 우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엔비디아의 첨단 제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에 점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젠슨왕은 어제 다시 한번 AI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AI가 미래 전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단순히 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을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본처럼 독자적인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일본의 로보틱스 기술이라던가 제조업의 강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일본, 특히나 소프트뱅크와 힘을 실어준 와중에 엔비디아는 AI 제조를 TSMC 위탁에서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거점 분산의 필요성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와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의문점도 하나 던져진 상황인데 우선 소프트뱅크의 호재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소식이 어떻게 소화가 될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는 이렇게 좋은 빅테크 기업들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발목이 잡혀서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였는데 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SMC 관련된 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TSMC가 이전에 이 당사는 트럼프와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칼을 빼든 바가 있는데 중국이 TSMC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는 대만 기업 전반적인 이익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조치는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한 바가 있어서 지금 대중 갈등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해석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주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 못했는데 슈마컴에서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고서 결국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 제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현지 시간 13일 9월 분기 재무 보고서 제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연례 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새로운 회계 감사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부터 4%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올 한 해 AI에 힘입어서 특히나 엔비디아에 힘입어서 주가가 3배가량 상승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였는데 프리마켓에서 4% 그리고 5%대 그리고 6%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로써 이번 달에만 55% 넘는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원래 계획이라면 11월 중순까지 연기되었던 회계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지금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을 좀 벌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사이만 이 회계 감사를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속도라면 나스닥 상장 폐지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나스닥이 상장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S&P 500에서도 탈출된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속도라면 두 번째 상장 폐지 이어지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WTI는 정말 강력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에 이 거래일간 강력한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고 하지만 중간에 이 강달러 기조가 강조되면서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낙폭을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0.46%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은 간밤에 93,000달러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드 수입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조금 줄여나가며 안정세로 0.1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 은, 구리값이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금값은 0.65% 하락했고요. 구리는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중국 제조업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강조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